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최정인입니다. 이제 곧 산업기사 3회 필기시험이 치러집니다. 전기공사 분야나 소방설비 분야의 경우에는 3회는 치러지지 않고요. 4회에 치러지고, 이번 3회 시험은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시험만 치러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3회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신다면은 다음 시험은 4회가 없으니까요. 2023년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8개월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험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진 않지만 3회 필기시험까지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복병이 생겼죠.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에는 2020년 4회 시험부터 CBT 시험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CBT 시험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겠지만, 기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번 3회부터 시험부터 처음 CBT로 치러지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 CBT로 기사 시험을 치르는 분들께 CBT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조금 빨리 올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BT 시험의 소개나 혹은 CBT 시험의 주의사항 등은 제가 예전에 산업기사 CBT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똑같은 CBT 시험이라서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검색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CBT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회부터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CBT로 치러졌지만, 사실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 이전부터 CBT로 필기시험이 시행되었고요. 저는 처음 기능사 시험이 CBT로 시행되었을 때 첫날부터 직접 가서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근데 CBT 시험의 가장 큰 단점이랄까, 혹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복불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회차, 같은 시간,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는데도 누구는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고, 누구는 기출문제가 적게 나오고,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시험장에서 제 직장 동료 두 분과 함께 시험을 봤는데, 같은 종목을요, 어떤 친구와는 어떤 과목에서 굉장히 동일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또 어떤 친구와는 같은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CBT 시험은 사람마다 문제가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단순히 문제만 복불복이면 괜찮은데, 시험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2020년 1회와 2회 PBT로 치러진 산업기사 시험 있죠. 2020년 1회와 2회는 산업기사 시험이 PBT로 치러졌는데, OMR 카드에 답 쓰는 거, 이때 합격률이 1회와 2회 각각 29.6%와 27.1%였는데, CBT로 치러진 4회 시험의 합격률은 12.8%였습니다. 12.8%. 이때 4회 왜 시험 치러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되다 보니까 4회 산업기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21년의 경우에는
1회, 2회, 3회 모두 CBT로 치러졌는데 이때 합격률은 20.6%, 17.5%, 17.1%였습니다. 자, 예를 든 회차가 적어서 확실하다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PBT로 치러졌을 때보다 CBT로 치러졌을 때가 결코 합격률이 높지는 않았다는 거죠. 시험이 끝난 후에 올려주신 후기들에서도 기출문제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았다, 뭐 어려웠다, 이론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후기가 많았습니다. CBT로 시험이 치러진다고 해서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또 문제은행식에서 출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새로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방법으로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론을 꼼꼼히 해야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 변형된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고요. CBT 시험에 대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말고 이론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셔야 하지만 시험을 앞두고 계속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신다면 좀 여건을 만드셔서 이론적인 부분도 반드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CBT 시험이 치러지면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OMR 카드의 컴퓨터용 수성사회편으로 답안 작성할 때보다 시간적으로도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부분도 있고 또 마킹 실수하거나 마킹하지 않는 실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험 보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CBT 시험으로 연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연습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책에 바로 문제를 풀고 계산하고 쓰고 답을 찾았지만 CBT로 시험 치게 되면은 계산하는 종이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 종이에 문제를 풀고 그 푼 종이는 이렇게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던 것과 조금 다른 경향이 있다는 거죠.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약간 적응이 되지 않아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CBT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사이드 홈페이지에서 이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되신다면 시험 전에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BT 시험이 약간 문제가 뭐였냐면 시험장이 부족한 거죠. 시험장을 산업인력공단에서 구하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시험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시험은 계속 CBT로 치러질 것입니다. 따라서 CBT 시험에 맞게 빨리 적응하고 또 연습해 주시고 그에 맞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산에듀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그 방법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